서울시 양천구. 안녕하세요. 심장 건강이 걱정이라는 박상조 씨를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형병원 검사를 해보니 심장을 받쳐주는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관에 50% 정도가 이렇게 막혔는데 70%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스텐스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약물 치료와 적절한 걷기 운동을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전부터 혈관 질환 약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더불어 집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도 매일 실천 중. 꾸준한 걷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않고 있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심장 근육에 염증이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에 한 번씩 통증이 오곤 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심혈관 질환이 찾아올까 고민이라는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빨리 걸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참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어요. 그 외에도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뛸 때도 있고 빨리 걷지 않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맵고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국물을 끊기가 너무 힘든데 자주 먹으면 심장에 안 좋을까요? 제가 통통한 체형이고 작년 건강검진에서 중성 지방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3배 정도 높게 나왔는데 체중과 심장 건강이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다 현재 심혈관 질환은 없지만 심장 건강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을 살펴보면은 심장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심장에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교수님? 대개 이제 심장의 염증, 현재 아마 이 사례자분은 염증이 있으신 건 아니실 겁니다. 만약 염증이 있다면 현재 뭐 흉통도 있으실 거고 뭐 기타 증상이 있으실 텐데 아마 예전에 그런 걸 알았던 뭐 흔적, 흉터 같은 게 있지 않으실까 싶고요. 대개는 심장의 근육에 오는 뭐 심근염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막에 오는 뭐 심내막염 이런 것들이 염증 소견인데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거나 어떤 약물이라든지 독소로 인한 그런 심근염들이 흔히 오겠고요. 아마 최근에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코로나에 걸려서 심근염이 왔다, 뭐 예방접종이 후유증으로 왔다,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겠지만 대개는 이제 심근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되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심근염이 왔을 때 그 심장의 근육의 역할, 즉 심장이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흉통, 호흡곤란 이런 증상 때문에 심장의 기능을 잘 유지시키고 환자 상태를 잘 온전하게 보존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알았다고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고 오히려 지금 느끼시는 거는 진짜로 스트레스 때문에 흉통을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협심증 증세, 더 혹시나 혈관 쪽이 안 좋아져서 증세가 더 잦아지는지는 꼭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례자분에 대한 교수님들의 처방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교수님의 처방인데요. 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유는요, 교수님? 네, 아까 사례자분께서 아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슴이 조이고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약간 긴장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특히 이분은 60대이신데 삼고가 다 있는데 무려 음주와 흡연을 다 하고 계시는 저희 표현대로 하면
초고위험 환자분이신데요.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까지 계속 받으시면 결국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방아쇠로 작용해가지고 갑자기 현재는 뭐 염증밖에 없다 또는 심혈관 질환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이게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고윤석 교수님의 처방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흉통을 관찰하세요. 네, 가슴 통증이 어떻게 아픈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가 전형적인 심장 혈관 질환, 협심증의 가슴 통증은 어떻게 오냐면요. 이분처럼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라 주로 다닐 때 옵니다. 언덕이나 계단을 빨리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가슴 가운데가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조이면서 식은땀도 나고 숨찬 게 동반될 수도 있고 아주 심할 때는 구역구토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이건 전형적인 협심증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그럴 때 오는 이 증상이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50% 정도 동맥경화가 있고 스텐트 넣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형적인 흉통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혈관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은 아마도 혈관이 이 동맥경화로 좁아진 게 아니라 혈관 술 많이 드시고 그러면 혈관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될 혈관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대한 치료는 이제 약물 복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드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가슴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례자분에 대해서 두 교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셨고요. 두 번째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질환은 없다고 하셨는데 숨이 막 찬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질환이라고 볼 수 있네요. 숨 차는 거. 네, 사실 숨찬 게 좋은 증상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설문조사 해보면 30%가 나 숨찬 적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적으로 숨차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뉴욕 심장학회에서 나온 도표가 있는데요.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2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이제 병적인 호흡곤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내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숨이 차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숨차다. 그럼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 내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죠. 숨차서. 이런 거는 이제가 문제가 있는 호흡곤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종영 교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심증 검사를 해보세요. 네, 사례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빨리 걸으면 숨이 차는데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협심증, 가슴이 조인다라고 하는 협심증 증상인데요. 네. 문제는 이분께서 가만히 계실 때도 간혹 가슴이 조이고 또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과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검사를 해보시긴 하되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이 60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폐경기잖아요. 폐경 전후에 아까 사례자분 그 화면을 보시면 약간 좀 비만이 있으신 것 같고 조금 음식도 그런 음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없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 저희가 미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미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통증이 오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60대 이후 특히 폐경기 계시는 여성분들께서 뭔가 조금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협심증 검사 꼭 해보시고요. 검사하셨는데 별 이상이 다행히 없다라고 하시면 체중 빼시고 운동 많이 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규남 교수님의 처방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중성지방 관리를 위해서 단짠 음식을 피하세요. 단짠 음식 이렇게. 맛있는데요. 예, 지금 사례자의 그 혈액 검사 수치를 보시면 작년하고 달리 지금 중성지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일단 중성지방이 왜 올라갔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정확하게 중성지방을 평가하시려면 12시간 금식하고 검사를 하셔야지 중성지방은 정확하게 나오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혈당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당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중성지방이 올라간 건 아닌지, 그리고 혹시나 갑상선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시 올라간 건 아닌지,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뭐 성분을 모르는 어떤 뭐 즙이라든지 뭐 약재 같은 거를 또 내가 영양제 같은 걸 먹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현 상태에서 당연히 단짠 음식, 아까 짜고 매운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달고 짠 음식을 드시게 되면 중성지방을 조절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도 지금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간 걸 보면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처럼 중성지방이 계속 높다, 200 이상으로 계속 높다 그러시면은 또 중성지방에 대해 관련돼서 중성지방을 낮춰야 되는 그런 약물도 같이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약이 계속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단짠 음식, 국물은 좀 멀리 하시고 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아무튼 삼백 음식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어쨌든 약물이 더 추가되지 않고 본인의 건강 관리에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짠 음식은 멀리 하시고 운동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삼고질환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잘 하셔서 심장을 잘 관리하셔야 될 텐데요. 도움이 되는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선미 요가 전문가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그리고 단짠 음식 좋아하는 제가 또 열심히 배워봐야겠죠. 단짠 음식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요. 네, 운동을 하겠습니다.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하는데요. 밖에 나가기 어렵거나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을 위한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를 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발을 앞쪽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꺼내서. 고요. 그래서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네. 발끝으로 본인의 이름을 5번 써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써요? 엉덩이로 이름 쓰기는 들어봤는데 발가락으로 이름 쓰기는 이거 네. 뭐 TV 보면서 뭐 그냥 하기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허벅지의 힘은 계속 들어가며 맞아요. 그리고 종아리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종아리를 계속 펌핑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에요. 네. 네. 반대쪽도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해볼게요. 네, 반대쪽도. 네. 근데 이름 쓰기가 반대편이 좀 머리가 더 써야 되네. 머리가. 아, 뇌 운동도 되는군요. 뇌 운동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함께, 네.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네. 종아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 고정해서 고정. 발목만 고정. 움직일 수 네.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힘이 빠지면은 막 여기 다리도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힘을 꽉 주고 하시면 되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다음 운동은요. 우리 손목 관절과 목의 관절 속에 혈관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손끝을 앞으로 다 뻗어 보실까요? 네. 그리고 손끝을 아래로 눌러 보세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고개를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네. 손끝을 하늘 방향에서 고개를 하늘 방향으로 기지개를 겨내듯이. 다시 손등을 앞으로 밀면서 고개를 바닥으로 떨궈 주시면 되세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군요. 네, 이렇게 10회씩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목과 목 뒤에 근육 아래 혈관을 자극하는 운동으로 그 혈관을 펌핑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에요. 네, 굉장히 쉽죠? 네. 네. 쉬우면서도 개운하고 개운하네요, 진짜. 나른해지네요. 네, 효과가 좋은 혈액순환의 운동이에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좋아요. 오. 네, 평소에 꾸준히 하셔서 네. 심장 건강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쉽고 재밌게 따라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삼고질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배워봤는데요. 잘하셔서 건강한 심장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